오늘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뉴스에서 보셨습니다만 여의도 면적의 116배.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넓은 땅이 이제 군사 보호시설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거기에 묶여 있던 내 땅이 묶여 있던 이런 분들한테는 또 이게 얼마나 또 좋은 의미로 또 다가올지 이런 내용들. 또 이제 뭐 제가 너무 섣불리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또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이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유선종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땅들이 대략 어떤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 목적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권역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시설을 보호하고 또한 그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법에 의해서 설정한 그런 권역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무슨 예비군 훈련장, 사격장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다 됩니까? 포함되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이 상당히 넓대요. 이렇게 해제하는 이유는 뭐 재산권 행사를 이제 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해제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접경 지역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동안 군사시설의 용도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작전상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불편한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됐던 거죠. 시대가 예. 변화하니까 작전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동의를 하겠지만 이젠 그럴 정도가 아니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권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더군다나 이제 대도시권에 있거나 또는 전방 권역이 나지만 군사시설이 처음에는 꽤 외진되었지만 도시가 점점 커지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까지 이제 개발 압력이 밀려오는 이런 지역들이 있게 됐죠. 오늘 보니까 뭐 마포도 있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권도 상당 부분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에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땅이 이번에 대상이 돼서 해제가 되면은요. 네. 이제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뭐 집도 짓고 뭐 이렇게 좀 뭐 해도 이제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그러니까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집을 짓거나 할 때는 증축할 때 해당 지자체 인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그거 이외에 또 하나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통상적인 경우는 해당 지자체 건축물에 신청서 접수를 하면 해당 지자체 내에서 회담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들여서 인허가를 검토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먼저 검토한 뒤에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군부대로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이거에 대해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결과 관공서에 통보를 하는데 이게 인허가의 절대적인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겠는데요?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개인도 당연히 이에 대해서 군부대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니까. 예.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 같은 경우는 개발 사업이든 지자체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은 인허가에서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예. 군부대 심의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군부대라는 데가 일반인들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 심의 들어가면은 기간도 길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안 된다라고 통보가 오면은 왜 안 되냐라고 할 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피부 깊게 듣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분통이 터졌던 분들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만큼 교수님 설명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풀리게 됐다. 내 재산권을 좀 내가 행사하는데 조금 더 좀 좋아지게 됐다. 이런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적절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게 우리 부동산 시장 뭐 전체나 또는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많으니까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아무런 개발 행위나
또는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엄두를 못 내던 이런 그 지역에서는 이번에 해제됨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건축이나 개발에 새로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다만 이게 대부분은 접경 지역이나 아니면은 이제 군부대 인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서울 시내에 이제 이런 군부대가 많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부분 김포나 동두천이나 뭐 화천이나 이런 전방 권역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요. 화천이나 강원도나 경기도의 전방 대부분 접경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서 상당한 이제 새로운 개발 압력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데, 예. 김포나 동두천 같은 경우도요. 네. 여기도 사실 접경 지역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인해서 상당 부분 시가화가 가속화되어서 예. 시가화로 인한 개발 압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취락지 상업 지역들이 이 주변까지 밀려가게 됐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제 완화 요구도 많았고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이번에 상당 부분 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동두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그동안 이런 그 군사시설로 인해서 개발에 제한을 받던 이런 지역들은 글쎄요. 아마 부동산 시장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사인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뭐 동두천 같은 경우 더군다나 미군 부대 이전하면서 더욱더 좀 되게 좀 썰렁해졌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좀 동두천 지역 경제 예를 들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 유선정 교수님이었습니다.